자, 이번 시간에 19번에 나와 있는 임산부 보호에 관한 규정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9번은 1번입니다. 임산부 보호. 자, 임산부 보호는 1번부터 쭉 해서 나와 있는 지문에 저희가 10번, 11번까지입니다. 여기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수치, 여기는 요일 정도 꼭 기억을 좀 해 놓으시게요. 그래서 19번 임산부 보호다 해서 나와 있는 부분. 자, 임산부 저희가 보호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하나 보죠. 그래서 임산부의 저희가 보호 규정입니다. 라고 해서 나와 있는 지문. 자, 임산부가 일단은 보면 여기는 일자순에 관한 부분에서 이제 보시면 제가 1번에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의 출산 전과 후를 통해서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그러니까 출산하게 되면 90일의 보호 휴가를 줍니까? 네 해서 일단은 저희가 90일. 그래서 일단은 출산하게 되면 며칠의 보호 휴가를 주나요? 90일을 줍니다. 근데 요 90일의 휴가 중에서 반드시 저희가 출산 후입니다. 그래서 애를 낳고서는 반드시 요 일에 해당한 일수만큼을 시작을 해서 이제 90일 나와 있고요. 양가로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는 임신한 경우다. 그래서 다태아를 임신했을 경우는 저희가 120일의 출산 휴가. 그래서 제가 다태아의 경우라면 출산 휴가를 90이 아니라 저희가 120일을 줍니다. 역시 마찬가지. 90일과 120일, 90과 120일에서 출산 후에는 90일 중에서 저희가 절반에 해당되는 45일을, 그리고 120일 중에서 절반에 해당되는 60일을 출산 후에 사용하게끔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이 이제 그에 관한 설명 내용하고 있고 2번으로 가보죠. 그러면 90일과 120일 중에 출산 전에는 나눠 쓸 수 없을까? 그래서 2번에 가면 밑에 지문 기역, 니은, 디귿에서 유산 등의 경험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했다고 그래서 2번에 이제 가면 저희가 기역, 니은에 따른 경우를 하면 그때는 저희가 출산 전에도 나눠 쓸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이 90일과 120일 중에 출산 전에 나눠 쓰더라도 출산 후에는 반드시 며칠이 되게 하세요. 저희가 45일과 120일이 되도록, 45일과 60일이 되도록 동그라미 2번 설명하고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말하는 90일과 120일은 여기 이 임산부 보호에 관한 이 휴가에 관한 거였는데 저희가 보면 출산의 경우도 해당되는 이거를 유산이나 그리고 사산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유산, 출산, 유산, 사산의 경우, 출산, 유산, 사산의 경우도 포함된다. 그래서 여기는 출산은 지금 딱 90일, 출산하면 90일이고 출산하면 120일에 대해서 정해진 요일에 출산 후 딱 정할 수 있지만 유산과 사산은, 유산, 사산은 임신한 그 경우에 있어서 유산, 사산에 해당되는 그 주, 예를 들어 임신 몇 주냐에 따라서 보호휴가가 다릅니다. 근데 저희는 그 휴가까지 들어갈 건 없고 여기서 보시면 그럼 보호휴가는 저희가 유산, 사산의 경우도 보호휴가를 줍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유산,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네, 그러나 다만 인공임신 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이다. 즉 수술을 통한 인위적인 유산은 여기는 보호하지 않겠다는 이야기. 동그라미 3번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하고 6번 유급휴가입니다. 유급휴가. 그래서 유급휴가 일수 정도. 그럼 저희가 이 중에서 출산 후 일수 하나 정력 유급휴가입니다. 유급일수. 그래서 유급일수는 저희가 며칠일까? 그래서 90일 중에 45일은 출산 후에 120은 60일입니다. 그래서 90일 중에 저희가 유급일수다. 그래서 동그라미 저희가 6번에 가보면 유급일수는 며칠인가? 그래서 최초 며칠은 60일로, 그리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임신했던 며칠을 저희가 75일이다. 그래서 여기 유급휴가에서는 90일 중에 며칠을 저희가 70일입니다. 그리고 120일 중에는 며칠을 저희가 여기 120일 중에 저희가 60일을, 그리고 120일 중에는 며칠을 저희가 75일, 그래서 여기는 60일과 저희가 75일입니다. 그래서 유급휴가 일수는 지금 나와 있는 동그라미 6번에 60일과 저희가 75일을 유급으로 합니다. 그래서 6번에 관한 유급휴가 일수 한번 체크 정리해 두시고요. 6번, 그 다음에 7, 8, 9번 하고요.
9번 한번 잠깐, 요 7번하고 8번 한번 읽어보시고, 9번 한번 잠깐 보죠, 9번. 자,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게 이를 허용한다. 다만, 일근로시간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합니다. 그래서 이제 9번에 관한 일수 정도 하나만 체크 정리를 해서 봐두시면서 일단은 19번에 임산부 보호에 관한 그냥 하나 정리하고 20번 태아 검진 시간의 허용 등을 한번 읽어두시면 되고요. 저희 해고제도 한번 보죠. 해고제도. 자, 근로기준법상 제가 이제 해고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저희가 해고제도에 관한 부분에 따른 내용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하죠. 자, 그러면 이 해고는 물론 저희가 취업규칙 등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분명 해고할 수 있죠. 절차나 사유에 따라 적법한 절차나 저희가 사유에 따라 해고한다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21번의 동그라미 1번의 기억에 가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거예요. 정당한 이유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지만 동그라미 기억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해고라는 건 근로관계 종료, 휴직은 근로자 신분은 유지하지만 일정 기간 쉬는 걸 휴직, 그 다음에 정직이라는 건 일정 기간 출근하지 말도록 하는 게 출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걸 정직, 전직이라는 건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을 예를 들어 지방의 지사로 아무런 이유, 정당한 이유 없이 내려보낸다든가 또는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라고 해서 이제 기억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래서 양가로 이제 보시면 부당해고 등이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해고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랬죠. 정당한 저희가 이유 없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당한 이유 없이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와 같은 해고부터 그 밖의 징벌이 이루어졌다. 이거를 저희가 부당해고 등이다. 그래서 지금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부터 그 밖의 징벌이 이루어진 이거를 저희가 부당해고 등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만약 부당해고 등을 통해 따라 부당해고 등은 결국 해고 등이라는 얘기는 결국 무슨 말인가요? 정당한 이유 없이 뭐가 이루어졌다. 저희가 해고부터 그 밖의 징벌이 이루어졌다는 표현을 저희가 부당해고 등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 하나 지문 정리하고 두 번째 니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관과 그 후 30일 동안 산전 사후 여성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관과 그 후 30일 동안.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사유는 지금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했거나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와 같이 출산 휴가로 해서 휴업한 이 기간 동안에는 해고할 수 없다. 네. 그러면 이 예를 들어서 제가 출산 휴가를 들어갔다. 출산 휴가를 예를 들어서 90일의 출산 휴가를 들어갔어요. 그럼 이 90일의 출산 휴가 기간 동안에 해고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90일의 출산 휴가를 마쳤으면 사업장에 복귀합니다. 그러면 사업장에 90일의 출산 휴가를 마치고 복귀해서 바로 해고할 수 있나 아니에요? 90일의 보호 휴가를 마치고 예를 들어서 90일의 휴가를 끝내고 사업장에 복귀해도 며칠인가요? 30일의 기간을 더 지내고 나서 그러면 90일에다 플러스 30일까지 총 120일이 지난 이후에 이후에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기간이 끝나야만 뭐 할 수 있다는 거.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그래서 출산으로만 봤습니다만 이제 보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휴업한 그 기간에 플러스 이후에 며칠인가요?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경우 어느 경우든 일수는 그 후 며칠인가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든 출산에 관련해서 그 기간 이후에 며칠이 더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까? 30일이 지나야 그 기간에다 플러스 30일까지 포함해서 그 두 개 기간을 합친 기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다? 해고가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은 두 가지 정도를 정리하는데 자, 그래서 일단은 니은번이 지금 그 부분에 관한 해고하지 못한다까지만 체크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경영상 이완 해고 제한인데 여기는 보시면 지문에 저희가 동그라미 저희가 디귿하고 저희가 나와 있는 비읍번. 그래서 디귿하고 비읍번만 하나 보면
사용자는 니은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 될 때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그 노동조합에 해고하려는 날에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합니다. 일수 정도만 하나 가볍게 봐주시고요. 자, 비유보러 가죠. 자,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에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였는데 그 연수는 몇 년이는가요? 해고한 날부터 몇 년? 저희가 3년 이내가 됩니다. 3년 이내 기준을 그래서 여기 일수 50일 전 디귿하고 비읍 3년 이내 정도만 가볍게 정리하시고 이제 저희가 이어서 정리할 거는 한 장을 넘겨보시면 지문은 지금 해고의 예고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고가 결정이 됐죠. 그러면 저희가 해고가 결정이 이제 이와 같은 이 기간까지 합산해서 기간이 끝나게 되면 해고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럼 해고가 이제 결정이 됐다면 바로 해고 결정된 그날로 내보낼 수 있냐?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저희가 지문에 나와 있는 지문에 따라서 해고가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해고 예고라고 있어요. 해고 예고입니다. 그래서 해고가 결정이 됐어도 저희가 해고 예고입니다. 그래서 해고 예고 규정이 있어요. 해고 예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해고가 결정이 됐어. 그러면 결정된 그날 만약에 그 당사자인 근로자를 해고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오늘 딱 그 날짜가 됐고 오늘 징계위원회 개최해서 사유에 따라 해고를 결정해버렸다. 네, 그 사유하고 절차는 적법하더라도 바로 해고 결정된 그날에 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근로자 생계가 막막할 수 있다 보니까 최소 해고가 결정이 돼도 며칠 전에 사전에 그 해고 결정을 예고할 거냐. 그래서 지문은 지금 보시면 저희가 지문 나와 있는 대로 지금 동그라미 3번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했을 때는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그러니까 해고 예고는 저희가 며칠 전에 하세요? 최소 30일 전입니다. 그래서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고 그러면 30일 전에 예고하고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최소 며칠 분? 저희가 31분 이상의 무슨 임금을 지급합니까? 그래서 31분 이상의 저희가 통상임금을 저희가 지급합니다. 그래서 해고 예고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려면 저희가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바로 그러니까 쉽게 해고가 결정이 되면 최소 30일은 더 데리고 있던가 아니면 바로 내보내려면 얼마를 31번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고 예고 규정 관련 요 지문 하나 정리하고요. 두 번째. 자, 그러면 근로자라면 무조건 이 해고가 결정이 되면 예고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해고 예고가 저희가 적용 제외입니다. 그래서 해고 예고가 저희가 적용 제외 근로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에서는 지금 해고 예고가 적용 제외가 되는, 즉 해고 예고가 적용 제외되는 제외 근로자 범주가 법에서 총 5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근로자라면 저희가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바로 해고 결정되면 내보낼 수 있다. 그래서 밑에 지문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지문에 보니까 자, 4번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네요. 자, 기억. 자, 일용 근로자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니은 2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디귿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리을 계절적 업무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미음 수습 사용 중인 저희가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따른 5가지 중에 어느 하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5가지 지금 저희가 기출에 한번 나왔던 부분들은 5가지를 박스에다 그대로 다 주고서 이제 현재 교재 지문으로 봤을 때 지문은 몇 번을 물었었냐면 저희가 기억하고 니은,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에 관련된 여기 숫자, 기억과 니은에 관련된 저희가 숫자 얼마를 가로쳤었냐면 저희가 3과 2개월에 3개월과 2개월에 3과 2를 가로쳐 놓고 저희가 해고에 적용 제외다 숫자를 쓰세요. 그래서 3과 2를 쓰는 형태의 주관식 기입형의 지문을 정리했던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기역, 니은이 나왔다면 요걸 포함해서 이어지는 저희가 디귿하고 리을에 월급 근로자나 계절적 업무에 보시면 66에 관한 것도 한번 정리해 두시고, 여기서는 리을에 저희가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 기간이라 하면,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 기간이라 하게 되면, 여기는 쉽게 말하면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러분이 보면 이제 겨울철 눈이 이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겨울에 일정 기간 동안 어떻게 돼요? 저희가 스키장을 개장하는데, 그 스키장 개장은 어떻게 돼요? 그 스키장에 이제 그 스키 타는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안 좋은 요원들이 필요한데, 그와 같은 안 좋은 요원을 채용합니다. 그래서 기간은 계절적 업무의 그 특성에 맞게끔 6개월 이내의 기간의 정화에 사용된 자라면, 만약에 그 관련 취업 규칙 등을 포함한 규정이 해고가 결정된다면, 이거는 해고 결정된 그날에 바로 내보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수치 관련한 부분에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따라서 리을, 미음까지 해서 총 4가지 중에 기역, 니은을 물었었고요. 그래서 2가지 디귿하고 니을에 몇 개월도 6개월도 한번 이렇게 정리하자. 그래서 적용재배 근로자도 이제 중요하고, 요것도 시험에 나왔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만, 이것도 정리하고, 해고, 예고 결정 관련된 요 2개 지문하고, 해당 사료도 며칠이 더 지나야 될 건지, 30일 이상이 더 지난 이후에 뭐 할 수 있다? 해고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동그라미 5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가면 저희가 여기는 해고하려면 사유와 시기로 구두상에는 뭐예요? 서면으로 통지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답니다. 그래서 5번에 니은번 하나 나와 있고요. 6번. 자,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이래. 좀 전에 말씀드렸네요. 부당해고 등이라고 하면 뭐예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부터 그 밖에 징벌이 줬다. 이거를 부당해고 등. 그러면 부당해고 등이라는 건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러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와 같은 부당해고 등이 일어났다면, 결국 그 부당해고 등을 통해서 근로자가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그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아야 되지 않을 거냐. 그래서 여기는 요거를 일이 끌어올려, 이 부당해고 등을 통해서 근로자가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그 권리를 구제받는 무슨 절차를, 저희가 구제 절차를 한번 정리해 볼까라고 해서, 구제 절차는 지금 보시면 122페이지 동그라미 6번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 등이라고 해서 일단 기역번에 A번에서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요. A번, B번. 구제 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까? 저희가 3개월 이내입니다. 그래서 구제 절차는 첫 번째 몇 개월인가요? 저희가 3개월 이내입니다. 부분들은. 그래서 구제 절차는 저희가 3개월 이내 구제 절차, 이제 그 구제 크게 3가지를 정리하는데요. 셋 중에 하나 되는 절차가 3개월 이내 저희가 절제, 즉 구제 신청이란, 구제 신청은 몇 개월 내에 진행됩니까? 그래서 일단 절차상에 관한 지문에 보시면 크게 3가지 절차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억울해요, 도와주세요. 가장 첫 번째 시작이 저희가 구제 신청은 제가 보면 부당해고 있었던 날로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내 저희가 노동위원회에, 그래서 이때는 3개월 이내 저희가 노동위원회에 이제 도와달라 이제 구제 신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쉽게 말하면 신청이 들어오면 노동위원회 조사 등을 마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조사 등을 마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당사자를 출석시켜서 이야기를 듣거나 관련 어떤 서류 등을 제출받아서 의견이나 서류 검토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와 같은 조사 등을 마쳐서 노동위원회에서는 저희가 둘 중에 하나의 결과물을 내게 되는데요. 자, 니은의 조사 등을 마쳤다고 하면 우측에 디귿번. 노동위원회는 신문을 끝내고, 신문을 끝냈다는 건 조사를 마쳤다는 거겠죠. 그래서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네. 그러면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거고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자, 여기 노동위는 그 부당해고 등의 성립 유무에 따라서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하면,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하면 저희가 무슨 명령인가요? 저희가 구제명령을 내리게 되죠. 구제명령이란 건 부당해고 등을 하기 이전의 절차로 원위치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하며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뭐예요? 구제를 신청하는 무슨 결정을 저희가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3개월의 노동일의 절차는 둘 중에 하나,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면 구제 명령을, 성립하지 아니하면 뭐를 기각 결정을 저희가 내립니다. 그래서 일단 구제 신청은 기간 어디에 결과물을 내서 이제 이렇게 내려두면, 그러면 결국은 구제 명령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근로자 또는 사용자, 만약에 구제 명령을 내리면 누가 불만인가요? 사용자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 근로자. 그러면 여기서 서로 간에 승복을 못하면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데, 그 다음 절차는 이거를 저희가 재심 신청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심 신청 한번 보죠. 지문은. 자, 그래서 디귿번에 A번, B번, C번. C번의 해고에 관한 원칙 복제에 관한 설명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얼에 구제명령 등의 확정이다. 그래서 A번에 지방노동인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그렇죠? 이 명령이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라면 해서 사용자나 근로자는 명령서나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그 통지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중앙노동인의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로부터 며칠인가요? 저희가 10일 이내 노동인의 상급기관인 저희가 중앙노동위원회에다가 재심을 신청. 그러면 결국 재심 신청 결국 마찬가지 이 중앙노동위원회도 당사자의 의견이나 서류를 검토 한 번만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분의 하자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럼 결국 이 중앙노동위원회 그 조사 등을 마친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도 결과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하면 구제명령을, 그 다음에 부당해고 성립하지 않으면 기각결정하는 둘 중에 하나의 명령 또는 기각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앙노동위원회 결과물이 역시 마찬가지 이 중에 승복할 수 승복하지 못한다면 이제 마지막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여기 승복을 못했다면 한 번 더 해야지요. 그래서 B번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15일입니다. 그래서 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았다면 그 송달받은 며칠 이내 15일 이내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때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소송은 그로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 관할 행정법원에 이제 행정소송을 통해서 저희 이제 도저히 안 되겠네요. 사법부에서 판단을. 그래서 절차는 하나, 둘, 셋 해서 일단 여기는 기한 30, 15 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그리고 결과물은 두 가지 위원회 모두가 다 이것 또는 이것 즉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을 하게 됩니다. 부분 하나. 그렇게 해서 일단은 지문 하나 정리하고요. C번 가보죠. A와 B에 따른 기간, A란 건 며칠 말이에요? 11일. B란 거 얼마요? 10. 그러니까 재심을 신청하려면 그 시점부터 10일 이내, 소송을 하려면 그 시점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 판정은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요 기간이 넘어버리면 누가 봐도 명백히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로 확정되버려 더 이상 진행할 수 있다? 아니요.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 하나 정리해서 내용을 봐주시면서 그리고 D번 구제명령 효력이다. 그래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 판정은 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그렇죠? 여기 이제 중앙노동위 재심을 신청하고 이 재심을 신청했다는 것만으로 그리고 소송을 저희가 제기했다는 것만으로 그래서 재심을 신청했거나 그래 저희가 재심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죠. 재심 신청이나 재심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자체만으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심 신청이나 소송 제기에 의해서는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나
신청에 따른 제기에 따른 그 결과에 따라서는 효력이 정지될 수도 있지만 단순히 뭐에 의해서 신청하거나 제기했다는 그 사유로만으로서는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하나 저희가 정리하면서 이어지는 지문 하나 정리보죠. 자, 이행강제금이라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지금 이 부분입니다. 시험은 지금 보시면 근래 나왔던 지문은 여기 이 중에서 주관식 형태로 요 3을 가로치는 형태로 근래 가장 이 부당해고 등의 구제 등에 관련해 보시면 출제했던 가장 최근 문제는 보면 요게 요 지문만 지금 구제 신청이나 요 지문만을 가져오고서 가로의 양가로 부당해고 신청은 양가로 개월 이내입니다라고 이거를 기평을 한번 물었던 부분입니다. 일단은 절차는 여기 절차는 하나, 둘, 셋에서 요 세 가지 절차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난해 물었던 건 신청이나 제기에 의해서 효력이 정지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니에요. 신청이나 제기만으로 효력에 영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요거 하나 주의하시면서 플러스. 자,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요게 이제 그렇게 출제했던 유형 한번 살펴보았고요. 하나 뭘 더 정리할 거냐면 저희가 자, 그러면 자, 구제 신청을 하든 재신청을 한다는 위원회에서 어떤 결과를 낸다는 거예요. 저희가 구제 명령입니다. 그러면 구제 명령이에요. 구제 명령은 이거는 뭘 구제 명령은 이거를 저희가 원위치한 것은 해고했으면 복직, 전직했다면 다시 뭐 본사로 불러들이는 조치를 취한다. 근데 위원회에서 구제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콧방귀만 뀌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그와 같은 구제 명령을 그러면 이행을 하지 않았어요? 네.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 구제 명령을 이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구제 명령은 지금 보면 저 이행 기한을 법에 정해놨어요. 이행 기한을. 자, 구제 명령을 위원회가 이제 보면 자, 구제 명령입니다라고 해서 노동이나 중앙노동이나 구제 명령을 이행하세요. 구제 명령을 내렸다면 사용자는 어떻게 돼요? 구제 명령을 이제 그 사유에 따른 그걸 다시 원위치를 시키는데 원위치를 안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행기한은 딱 법에서 어떻게 정해놨냐. 그래서 이행기한은 제가 이제 보시면 지문 나와 있는 대로 지금 밑에 나와 있는 미음 이행강제금 보면 A번에 밑에 화살표 있죠. 그것부터 한번 먼저 살펴보고 일단 일수에 관련한 저희가 두 가지를 살피고 이행강제금의 돈과 관련된 지문을 정리하는 순서대로 간다면 자, 미음번에 A에 제가 화살표에 가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때는 이행기한을 정하고 이행기한은 구제명령 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입니까? 그렇죠? 이행기한은 구제명령 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인가요? 저희가 30일 이내 구제명령을 이행합니다. 그래서 구제명령 이행기한은 구제명령 한 날로부터 며칠이에요? 30일 이내 구제명령을 이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행기한을 주었어요. 그럼 이행한 자는 노동위원회에서 일일이 다 개별 확인할 수 없다 보니까 이행한지 안 한지는 누가 정확히 알 수 있죠? 근로자죠. 그러면 근로자가 요 이행기한은 구제명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하게 되어 있는데 요 30일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 이행하지 않은 걸 알려줘야 그 다음에 뭐예요? 위원회에서 사업장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그 일수 하나만 더 확인하시게 한 장을 넘겨보시면 자, 일단은 지문 G번입니다. G번. 자, G번에 가면 근로자는 구제명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그러니까 30일은 이행하세요. 네. 근데 이행기한이 지났으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로부터 며칠 이내 저희가 15일 이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이행 안 했답니다라고 알려줘야 되죠. 그러면 이행하세요? 네. 그런데 요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 이제 근로자가 누구에게 노동위원회 그걸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행하라고 했는데 안 했네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요 위원회에서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부과한 돈 무슨 돈이 있냐면 저희가 이행강제금이라고 그래서 이제 보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사업장에 부과하는 돈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럼 이거를 부과하기 전에 미리 문서로서 사전에 자 이행강제금 날라갑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저희가 미음번의 B번에서 노동인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 알려줍니다. 자, 문서로 알려줬어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돈의 이행강제금 관련 부분에 따른 돈에 관한 몇 가지를 정리하죠. 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금액을 무한대가 있는 금액을 딱 얼마를 정해요? 여기는 저희가 2천만 원 이하 한 번 부과할 때마다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부과합니다. 그래서 미음의 A번. 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미음의 A번. 자, 그 다음 B번 설명 들었고 C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 장을 넘겨서 D번으로 가보죠. D번. 자, 노동인은 최초 구제명 한 날 기준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의 강제금을 부과하되 매년 쉽게 1년에 몇 회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매년 몇 회. 그래서 매년이라면 매년 2회, 매년 2회의 범위에서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징수합니다. 네. 그러면 자, 이행강 요 금액 2천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맨 2회 범위에서 반복 부과징수한다. 그러면 반복 부과징수가 어떻게 돼요? 몇 년, 4, 5년 동안 계속 이어가지면 어떻게 해요? 4, 5년 동안 계속 이 금액이 가는 건 아니고요. 다 기간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기간은 저희가 이제 보면 기간은 저희가 이제 보면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지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을 몇 년을 초과,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몇 년이라고 되어 있나요? 2년. 그래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몇 년 동안 4번, 쉽게 말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는 최대가 몇 번, 1년에 2번 해서 곱하기 2하게 되면 최대 4번 이상은 부과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과 이제 금액은 2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매년 2회 범위에서 반복 부과징수는 몇 년을 2년을 반복 부과징수하지 못합니다. 네. 자, 그러면 금액과 횟수와 연수는 다 2가 들어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이행을 했네요. 이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이르게 부과 기준에 따라 이걸 이행강제금을 이르게 부과 기준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요. 네. 이행을 했다면 그럼 이행을 했어.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부과에 따라 부과를 했더니 이행강제금 이행을 했어요. 이행을 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해고라면 복직을 시켰네. 그러면 이행을 했다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함.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행강제금 부과했더니 놀래서 이행을 했다? 그러면 이행을 했으면 그냥 이미 부과된 거는 그냥 내지 마세요. 아니에요. 이행을 했다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하지 않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뭐예요? 저희가 징수한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 이행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서 이행을 만약에 이행을 하지 않은 이와 같은 부과 기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했다면 부과해서 논래 이행을 한다면 새로운 강제금 부과하지 않지만 이미 부과된, 그래서 여기는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이 돈을 안 내고 버틸 자가 넣기 이 돈은 저희가 징수한답니다. 그래서 그 지문 하나 마무리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지문에 가보면 자, 지문 인자 보시면 저희가 보면 지문은 저희가 나와 있는 부분의 2번입니다. 노동인은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겁니다. 그래서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뭐더라? 징수한다. 해서 그 부분 하나 안 내면 지금 동그라미 F번에 나와 있듯이 이행강제금 납부보다 납부기한과 이행강을 내지 아니하며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제정된 기간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이때는 국세 체납 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게 되거는 안 내고 버틸 수 있는 경우는 없더라. 그래서 그 부분 하나 봐두시고요. 혹시 보면 시험은 지금 보면 아직 뭐나 물어봤냐면 이행강제 시험은 지금 어디까지만 가지 물어봤냐 여기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지금 보았을 때 저희가 보면 물어보는 부분을 어디까지만 물어봤냐면 시험은 일단은 여기까지만 가지고 이제 주관식하고
주관시효가 수업 수령의 요금이 정지된다라고 해서 신청이나 제기만으로 정지된 요걸 가지고 물었고 아직은 이쪽으로 물어보지 않았죠. 그러나 여기도 정확한 정리를 필요로 부분이고 플러스 저희가 신청이나 재심이나 고지청에 따른 구제명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이 부과 기준 플러스 기한이나 지났다 며칠이 날 것 요거까지는 정리를 좀 해두시게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불안하다면 마지막 혹여 가능성인지 글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나올 가능성은 높지만 혹여 저희가 동그라미 7번에 납부기 기한 등에 관한 지문에 일수에 관련된 기억. 자, 부과는 때 이행강제 부과 통지를 받은 며칠이나 납부 기한을 정합니까? 15일. 니은. 천재사변 그 밖에 부득이 사유 발생했습니다. 그 어렵다면 며칠 이내 15일. 그리고 이행강제는 부과정도를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를 내줄 수 있다. 며칠 이상의 기간을 정해 구술 또는 서면 의견 진술기를 줍니까? 납부기한은 15일이고요. 그 15일 기간 내에 천재사변 등의 부득이 사유했다면 며칠이 지나야 돼? 15일. 그리고 나는 부당해 의견 진술기는 며칠을 주라 그랬나요? 10일 이상.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게 일단 이게 됩니다만 방금 봤던 수치 관련해서 납부기한은 15일이고요. 그 다음에 요 기간 내 천재사변 등의 부득이 사유에서 며칠이 지나야 다시 15일. 그리고 저희가 의견 진술은 제가 며칠인가요? 10일 정도까지 여기까지 좀 정리해 놓으시게요. 일단 여기는 반드시 꼭 정리하시고 여기도 정리하고요. 여기까지. 그다음 마지막에 좀 빈도는 떨어지지만 납부기한과 그 기간의 천재사변 등이면 둘 다 15일이고 의견 진술기는 며칠을 보자? 10일 해서 그 부분까지 이제 정리를 해야 저희가 부당해고 등에 관한 첫 시작 여기는 부당해고 등에 따른 정당한 이유부터 여기 사이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조금 힘이 들다 좀 정리해 놓으실게요. 이번에 이제 보면 지난 19회가 좀 법규가 좀 어렵게 나올까 이제 순번을 이번에 실무가 탔기 때문에 준비는 조금 이제 결국은 여기서 물어본다는 건 지금 지난해 같이 문제에 관한 지문 효력의 정지 의문을 갖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아니면 저희가 수치에 관한 지문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지문 좀 주의하시면서 마지막 나와 있는 기억, 니은 7번에 기억, 니은, 디귿에 따른 수치까지 좀 봐두시면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 좀 지문이 저희가 노무관리 기준 중에 좀 지문이 많은 저희가 임금법 앞에 있는 근로기준법의 지문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근로기준법까지 정리를 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